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국가 부흥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 우리 국가 제1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자. 우리 당이 인민대중 제1주의 정치에 또 받들려 새시대 평양 봉용기에 인민의 또 하나의 행복의 보금자리로 전변된 대평지구가 새집들이 경사로 흥성이고 있습니다. 위대한 오보의 뜨거운 운정 속에 당과 국가의 중대사로 강력히 추진돼서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요라 같은 사랑의 결정체로 일떠선 대평지구의 새 살림집들. 건설장의 청계획도 앞에서 그려보던 살림집.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키를 돋구며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는 건축물들을 기쁨 속에 바라보던 철거 세대 주민들이 새 집에 입사하는 환희의 시각을 맞이했습니다. 만 사람의 축복 속에 새 살림집들에 들어서는 주민들의 얼굴마다에는 인민들이 겪는 생활상 불편을 깊이 헤아려 주시며 훌륭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려 크나큰 노고와 심혈을 기울여 오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고마움의 정이 뜨겁게 오려 있었습니다. 여기 바라보는 이 층이로가 바로 우리 집인데 세 칸짜리입니다. 입사증 받은 순간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아이랑 같이. 집 식구는 3명입니다. 근데 이거 짓고 저 버릴까니 아예 못 씁니다. 그 군사복무하고 있는 우리 아들한테 제일 먼저 전해줬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현실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다 모여앉아 됐는데 그 당의 고마움의 운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 건설장의 후한 각도 지금 저에게 당에서는 그래서 이 열쇠만 안겨주면서 들어가 살면 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대평지구에 펼쳐진 새집들의 경사는 모든 곳을 인민을 위함에 철저히 복종지향시키며 사랑과 정으로 화목한 행복의 대가정을 갖고 가는 우리 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길에 후손만대로 복락할 장창한 미래가 있음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수단에서 최근 무장 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해당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4월 중순부터 수도 하르툼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정부군과 반대파 세력 사이에 무장 충돌이 벌어져서 860여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한 피난민 수는 1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24만 8천여 명은 살 길을 찾아 이웃 나라들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일본 도쿄도에 있는 정고장 부근에서 26일 총기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정체불명의 범죄자가 한 남성을 향해서 여러 발의 총탄을 난사해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앞서 25일 나가노현의 나가노시에서도 총격 사건으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XBB.1.16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XBB.1.16 감염률이 지난 2주일 동안에 약 15.1%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전 2주일 동안의 감염률은 8.2%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XBB.1.16에 의한 감염률이 앞으로 몇 주일 동안 증가할 것이며 이 변이 비루스가 국내에서 다음번 지배종으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지배종으로 되고 있는 XBB.1.5의 감염률은 약 53.8%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밭 관계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 기술의 숫자화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숫자화는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해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으며 신속히 전달되는 이 정보들은 농업 체계와 농기계들을 연결하고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숫자화는 관계 기술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농업 4.0으로 명명됐다고 합니다. 숫자 관계라는 개념은 농작물에 대한 합리적인 관계를 위해서 체계와 구성 부분들을 하나의 망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능형 선전하기는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중심 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의 관계 실태를 감시할 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보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에 좋은 녹색 건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역삼을 주요 건설 재료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역삼을 콘크리트와 혼합해서 블로크나 부재를 만들어 이용하면 건물의 보온 효과를 높이면서도 습기를 막고 화재 방지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한편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은 나달짚을 건설 재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달짚 역시 습기와 열, 랭을 차단해서 건물의 보온 효과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원천이 풍부하고 생산 과정에 환경 오염이 없는 이러한 천연 건축 재료 개발은 매우 전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내기를 비롯한 농업 부문의 당면한 용농공정 수행에서 해비 침률이 중요한 기상 요소로 되는 것만큼 최근 해비 침률 변화에 대해서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27일과 28일에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전국 해비 침률이 평년보다 매우 낮았으나 29일부터는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6월 상순에는 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개인날이 위주로 되면서 전국 해비 침률이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유리한 기상 조건에 맞게 원그룹 벼모내기를 빨리 끝내고 아지 비료 주기와 김매기를 비롯한 생육 전반기 비비 관리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고 장진과 회양에서는 아침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서 평년보다 1도, 어제보다는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자강도 북부 지역과 량강도,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으로 이동해오는 저기압골과 약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린 후 주로 개었다가 밤에 대체로 흐려서 평송을 비롯한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늦은 밤이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저녁 사이 우박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함주 지방으로서 31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린 후 오후에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에 주로 개인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린 후 오후에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어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린 후 오후에 주로 개였다가 밤에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린 후 오후에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린 후 오후에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린 후 오후에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예견되는 지작의 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물리학적인 요인에 따라서 2월 2일에 활성이 약한 지작의 폭풍이 있을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3일과 4일에는 지작이권의 섭동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이날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월 2일부터 4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2일에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북부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소해안과 자강도,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일과 4일에는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